제가 지금 쿠팡을 보고 있거든요. 죄송한데 상세 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 안 적혀 있어요. 고객님, 상세 페이지 마지막쯤에 적혀 있는데 혹시 확인되실까요? 마지막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저는 반품 없이 하루 1시간 이내로 모든 CS를 처리하고 있어요. 오늘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품 유형 4가지와 각각의 대처법과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 반품 CS에 대한 걱정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월천버는 노랑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반품 CS 때문에 고객과 감정 싸움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곤 하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매뉴얼대로만 처리하면 깔끔하게 해결되거든요. 오늘은 가장 많이 발생한 반품 유형 4가지와 각각의 대처법 그리고 꿀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반품 CS에 대한 걱정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해외 구매 대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품 유형으로는 첫 번째 배송일 지연, 두 번째 경동택배비 또는 간부가세 납부, 세 번째 단순 변심, 네 번째 제품 불량 또는 파손입니다. 먼저 전체 반품의 30% 정도 차지하는 배송일 지연 반품이에요. 해외 구매 대행의 특성상 배송이 길어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고객들도 주문할 때부터 배송이 오래 걸린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반품까지 가는 경우는 긴 연휴 때 배송 지연에 대해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라 미리 예방 가능하죠. 특히 춘절,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연말처럼 통관 물량이 몰리는 시즌에는 배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 고객님 현재 중국 춘절 기간이라 물류 이동이 많아 배송이 평소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빠르게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같이 미리 안내하면 고객들이 이해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사전 안내 없이 고객이 직접 문의했을 때죠. 이런 경우 고객은 이미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걸 놓쳐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다음은 전체 반품의 30% 정도 차지하는 경동택배비 또는 간부가세 납부인데요. 고객이 경동택배비나 간부가세를 납부하고 싶지 않아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해외 구매 대행을 처음 경험하는 고객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제가 촬영하기 전에 CS를 하다 왔는데요. 경동택배비 납부 관련한 문의가 와서 바로 녹음해 왔습니다. 네, 고객님 무료 배송이라고 적혀 있는데 착불비 지불 연락을 받아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당연하죠. 근데 제가 무료 배송이라는 걸 봤는데. 네네, 고객님 관련해서 안내 한번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어떤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고객님, 화물 택배의 특성에 따라 경동택배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상세 페이지에 미리 안내 드렸어요. 네? 제가 지금 쿠팡을 보고 있거든요. 죄송한데 상세 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 안 적혀 있어요. 고객님, 상세 페이지 마지막쯤에 적혀 있는데 혹시 확인되실까요? 마지막이요? 네. 마지막이면 가장 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크기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배송 대행지와 택배사에서 결정하는 일이라 따로 안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근데 어떻게 뭐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고객님, 착불비 지불하시면 최대한 상품 빨리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하하. 이렇게 왜 갑자기 경동택배비를 내야 하냐 생각도 못했다, 반품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 고객님 화물택배의 특성에 따라 경동택배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상세 페이지에 미리 안내 드렸습니다. 보통 해외에서 국내까지 배송받는 경우 국내 화물택배사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배송 대행지와 택배사에서 결정하는
일이라 따로 안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안내하면 많은 고객들이 이해하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세요. 간부가세에 대한 CS도 비슷하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과 같이 설득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납득하고 반품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고객이 감정적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체 반품의 20% 정도 차지하는 고객 책임 단순 변심인데요. 고객이 상품을 받고 나서 생각보다 별로예요, 반품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무조건 반품을 해줘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반품 가능 조건을 정확히 안내해야 해요. 해외 구매 대행 특성상 단순 변심 반품 시 왕복 국제 국내 배송비는 고객 부담이며 미개봉 상태여야 반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 왕복 국제 국내 배송비를 안내하면 반품을 철회하곤 하세요. 하지만 몇몇의 경우 반품비를 지불하고도 진행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곤 해요. 이때 자동, 반자동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곤란할 수 있어요. 대부분 한번 팔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반품된 상품을 다시 팔기도 어렵고 재고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동 방식은 달라요. 내가 직접 소싱해서 꾸준히 팔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반품된 상품을 다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왕복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해외, 국내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반품비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추가 이익까지 남을 수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건 수동 방식 반품률 자체가 자동, 반자동 방식보다 적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수동 방식은 소싱할 때 자신이 받을 CS를 미리 고려하고 최적의 상품을 골라 업로드하기 때문이에요. 자동, 반자동 방식은 상품을 대량으로 업로드하기 때문에 어떤 CS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수동 방식은 소싱 단계에서 고객이 클레임을 걸 만한 요소를 미리 걸러내고 CS 부담이 적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반품을 처리하더라도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체 반품의 10%에서 15% 정도 차지하는 제품 불량 또는 파손인데요. 고객이 박스를 열었는데 제품이 박살나 있어요 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진과 동영상 요청이죠. 반품 C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 자료 확보입니다. 고객님,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보내주십니다. 여기서 파손 경위를 파악해야 해요. 배대지 파손이 아니라면 고객 또는 택배사 책임일 경우가 높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의 손실로 다가오는 반품 건인데요. 이 상품이 첫 배송이었다면 원인을 파악해서 이후 판매할 때 보강해야 할 포장 방법이나 배대지 포장 보험 등을 보완해야 해요. 그리고 파손 정도에 따라 부분 환불로 재사용 가능한지 고객님께 확인하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해요. 대안 방법을 찾아 다음에는 같은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해요. 상품 파손 첫 주문 한 건에는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저는 반품 없이 하루 1시간 이내로 모든 CS를 처리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품 유형별 대처법을 정리해두면 반품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두면 CS 응대가 훨씬 편해지죠. 처음에 저도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판매자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고객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며 매뉴얼대로 처리하고 잊어야 해요. 반품 CS는 감정적으로 대처할수록 피곤해지고 업무의 효율도 떨어져요. 감정이 아닌 매뉴얼대로 기계처럼
응대하면 훨씬 스토어 운영이 원활해질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대응하면 감정 싸움 없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이 겪었던 반품 CS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노하우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안녕.